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그 산업과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잘 반영해주고 잘 움직여줄 네 종목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아침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와운헤드 강준혁 대표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준혁 대표님 참 오랜만에 뵙는데 또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장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도 특별히 다 잘 선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습니까? 일단 어제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는 AI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좀 묘한 부분이 증권주들이 어제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첫 번째는 NH투자증권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실적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고요. 두 번째 포인트 자체는 일단 미국의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강하게 오르면서 그때 실적도 나쁜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일정 부분 안정화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PB라든지 하는 부분, 부분의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부동산 관련된 투자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많은 이제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는 그나마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자체도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점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7% 이상의 시가 배당률을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할 때 좀 많이 매수할 수 있는 수급상으로도 조금 양호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페이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카카오페이는 우리 최근 들어서 이제 주변을 보게 되면은 외국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결제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NH투자증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카카오페이 경우에도 카카오페이 증권의 거래 대금이 요즘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출 중개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회복이라든지 증권 중개 부분에서의 매출 회복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전보다는 이제 오프라인 부분의 어떤 가맹점 수 자체도 다시금 또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일단 실적 증가세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이제 숨어있는 실적 호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종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일단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테슬라 주가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미국 내 전기차를 이제 10명 중에서 신규 차를 이제 구매를 할 때 몇 명이나 이제 살까를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100명 중에 14명밖에 안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는 이제 빠르게 회복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부채 한도 협상 부분에서도 이제 IRA 부분이 어떻게 투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다 이제 테슬라가 넘고 가고 있고 테슬라가 넘었다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판가라든지 하이니켈 믹스 부분이 미국 내에서 이 부분의 채택이 이제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제 제품의 포트폴리오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름에 포스코가 붙어 있다는 것만 봐도 향후에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어날 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자금 조달 능력도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는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6월달 들어가지 않습니까?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하이니켈 공급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넥스틴까지 살짝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투자 포인트는 사실은 미국에 있지 않고요, 중국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AI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을 열심히 또 달리고 있고 아니면은 미세 공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은 여기서 무너지진 않겠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반도체 부분을 생산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일단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픽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장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네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 게 6월의 첫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두 분이 6월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그런 뷰가 녹아들 수 있는 녹여진 종목을 네 종목 선별해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네 종목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럼 강준혁 대표님은 당분간은 좀 배당 성격의 금융주와 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시속 게임이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기에 이렇게 네 종목을 선별해 오신 건가요? 사실 이제 그 금융 부분에서 제가 두 종목을 일단은 가지고 왔죠. 금융 부분은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 이슈가 될 가능성이 향후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금리 부분의 변동성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다시금 실적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금융 부분 두 종목을 일단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시장의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이제 끝이 났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 종목 한 종목을 또 준비를 했고 마지막은 뭐 여전히 그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시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의 오늘장 네 종목도 궁금한데 어디서 좀 선별해 오셨습니까? 네, 최대한 업종별로 좀 골고루 가져오려고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고다층 PCB라고 하는 인쇄 회로 기판이죠. 이 초다층 통신 기판의 세계 3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랑 엔비디아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약 500억 정도 꾸준히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그 AI에 들어가는 AI 가속기가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AI 가속기용 기판, 이 고다층 통신 기판의 계속 판매가 잘 이루어질 걸 보는데 아마 이 회사가 그 고다층,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장비용에 들어가는 기판 자체의 그 비중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20%대 중후반인데 아마 올해 한 40% 중후반까지 올라가고 내년에는 60%대까지 좀 올라갈 전망이라 이 AI 가속기 관련돼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오이즈입니다. 이 게임즈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100만 원대에서 30만 원 중후반까지 뭐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만큼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다가 신작이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주가 하락이 가파르다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그 신작을 다양한 분야에서 뭐 액션 RPG부터 포함해서 어드벤처 RPG, 뭐 방치형 RPG 굉장히 다양한 신작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신작이 여러 종류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신작이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 8월 달에 그 피해 거짓 대작이라고 예상되는 한 200만 장 정도 누적 판매가 나올 거라 보는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이 나오기 전이 좀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인텔라 X라고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시장, 일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 이 코스메레나가 굉장히 히트를 칠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니아입니다. 생산량, 그러니까 핵심 원료물질 생산 그 양을 7월 달부터 2배 늘리기로 했는데 이거를 또 앞당겨서 한 6만 7천 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풀가동하면 10만 대 이상 샘플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럽과 이제 북미, 뭐 아랍 이쪽에서 얼리 어댑터 탈모인들한테 굉장히 폭발적인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고요. 또 특이한 점은 유럽과 북미에서 구매자 전체 한 20% 이상의 여성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역시나 저도 2차 전지 모멘텀을 SK이노베이션을 가져왔는데요. 배터리 사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 SK온이 굉장히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가장 선수 영역이라고 하는 MBK 파트너스가 1조 넘게 투자 유치를 하면서 자금 여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SK온도 폭스바겐 외에 뭐 차세대 BMW,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볼보 등 다양한 완성차들이나 아마 이제 각형을 생산하면 각형에 대한 배터리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섹터에서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어요. 바이오, 뭐 기판,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니아 같은 바이오 쪽에서도 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궁금한 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지금 뭐 유한타증권의 대덕전자 관련 리포트도 나온 가운데 기판 관련주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이수페타시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좀 강하게 점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AI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출 포지션이 높은 회사를 가졌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건 맞는데 이 MLB 고다층 분야가 일부 경쟁사가 사실 사업을 접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그들만의 또 치킨 게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이수페타시스까지 들어봤고요. 자, 강준혁 대표님이 선별해 오신 네 종목 중에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한번 꼽아볼 텐데 일단 금융주 성격의 두 종목 그리고 반도체 하나, 2차 전지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원픽 종목은 어디서 골라오셨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반도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반도체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넥스틴이었죠. 예, 종목 일단 넥스틴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사실 이제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죠. 스스로 이제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좀 해야 될 거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국산화 침투율 자체가 거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검사 장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지 않은지를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외에서 일정 부분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중국 부분에 이제 거래선을 가지고 있는 넥스틴 같은 경우에 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중국의 검사 장비 시장이 전체 규모 자체가 한 6조 851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 자체는 2020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중국향 매출이 일단은 중국의 이런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제 반도체 부분을 우리가 AI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지평을 넓혀서 이 미중의 어떤 반도체 분쟁 안에서 충분히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 안에서는 이전에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전공정 부분에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는데 최근에는 후공정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후공정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모듈을 하는 작업들. 요즘 보면은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같이 패키징을 하는 그러한 부분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의 후공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부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검사 장비 부분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조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노 부분에서의 어떤 반도체 공정 부분도 일단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도 지금 갖추고 있다는 점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역시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아직 실적은 좋아지진 않았지만 향후에 흐름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도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한 181억 원 정도, 2022년도에는 거기에 2배가 넘는 434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50% 정도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526억 정도 시장에서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지나가는 가격으로 한 8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68,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목표가라고 하셨는데 21년 3월에 고점 부근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목표가 8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워낙 또 중국 검사 장비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업체이다 보니 미중 갈등 관련해서 하방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둘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어떤 장비 부분을 이제 막는 부분이 나노 공정에서 들어가는 핵심 장비, 소위 말해서 전공정 장비는 많이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검사 장비라든지 하는 후공정 장비는 그다지 막으려는 흐름 자체가 일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이제 2021년도 고점을 넘어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221억 정도가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3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81억 정도로 나왔었는데 2023년도에는 526억이 나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고점 부분이 약간 거기서 저항의 어떤 매물 자체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정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겠네요. 넥스틴 원픽 종목 들어봤고요. 자,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인가요? 네네, SK이노베이션인데요. 물론 일단 이 회사가 역시나 기초 석유화학 정유사업부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급등했던 이 파라자일렌 관련된 스프레드가 화학 부분 실적 개선 속도가 둔화되는 건 맞고요. 유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작년 9월 이후 최대치로 낙폭 기록하면서 5월 한 달만 11% 빠졌는데 그거는 역시나 중국 가장 유가 세계 2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PMI 지표도 나쁘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펙에서 지금 6월 4일 날 아마 회의를 하면 하루 원래 160만 배럴에서 추가 감산의 여지는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아까 자금 여력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MBK 파트너스 외에도 한투 P랑 해서 컨소시엄에서 1조 2천억을 또 추가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래 SK가 예상한 건 4조였는데 4천억 더 초과돼서 4조 4천억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관련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된 것 같고 지금 역시나 아까 그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관련돼서 SK온의 주력은 파우치형인데 각형의 비중이 사실 전체로 치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원통형 파우치형 외에 각형을 갖고 있는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각형이 전체 폼팩터에서는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비중이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에서 이미 협력 중인 폭스바겐 외에 추가적인 그 완성차 스텔란티스, 볼보, BMW에 대한 그 기대감을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돼서 1분기에 반영이 안 됐던 그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이게 하반기에는 좀 조심스럽게 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좀 많이 못 올랐던 SK이노베이션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증권사 평균 가격 나온 게 한 5만 원대 중후반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보수적으로 1차 목표가는 22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서 크게 조정이 안 나와도 한 2~3% 조정 나와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언급해 주신 이후로도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가 68만 9천 원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의 상승 여력은 조금 LG 엔솔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사업부에 대한 유가에 대한 계속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 4일에 발표된 오펙 회의에 따라서 추가 감산을 하지 않을 경우 유가에 대해서 또 변동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석유화학 쪽에 포션이 크다 보니 일단은 그쪽 부분은 체크하되 SK온에 대한 모멘텀은 가지고 갈 수 있으니 상승 여력이 지금 시점에서도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종목 강진욱 대표님은 넥스틴 그리고 김지훈 대표님은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두 종목 주가 추이 지켜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